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어제 우리가 예고했던 것처럼 바로 이제 스토킹 범죄 문제입니다. 문제 봅시다.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가볼게요.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서, 그럼 여러분들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응급조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응급조치인데 먼저 조심할 게 스토킹은 스토킹은 응급조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정조치라는 게 있었죠. 이 잠정조치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임시조치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긴급 응급조치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우리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긴급 응급조치라는 말 대신에 뭐를 씁니까? 긴급 임시조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용어가 조금 달라요. 근데 내용은 거의 대용소합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그러면 이 기억지문은 응급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냐 이 문제거든요. 응급조치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응급조치가 아니죠. 얘는 뭐 내용입니까? 여기 법원이 행위자한테 하는 무슨 조치다? 잠정조치에 들어가요. 잠정조치에. 자, 그럼 여러분들 응급조치에 뭐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앞으로 향후 너는 스토킹 행위를 뭐 해라? 중단하라. 중단 통보. 및 네가 만약에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한다면,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너는 뭐 될 수 있다? 처벌될 수 있다.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경찰이 이거 하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보다 응급조치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연히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뭐 시켜야 됩니까? 피해자 분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분리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범죄에 뭐 한다? 수사 같은 거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긴급 응급조치, 그 다음에 잠정조치 같은 거 있죠. 이거에 대한 절차 같은 거 안내해 줘야 돼.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있다는 거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있다는 걸 피해자한테 안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예를 들어서 보호시설, 우리가 그 가정폭력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곳 있잖아요. 이런 곳에다가 피해자를 데려가는 경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보호시설이라든가 뭐 상담소 같은데 피해자를 데려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하겠죠. 이건 물론 여기로 데려가려면요, 피해자가 뭐 해야 됩니까? 이건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가지가 여기서 무슨 조치다? 응급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유치장 구치소 유치는 응급조치가 아니고 뭐의 일종이다? 잠정조치 일종이라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일단은 잘못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이건 어떤 거냐면 긴급 응급조치야. 긴급 응급조치인데 문제는 보세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이 두 가지가 원래는 얘가 잠정조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두 가지도 누가 결정해야 된다? 법원의 판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의 판사의 결정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너무 급할 때는 경찰이 먼저 해버릴 수 있잖아요. 급하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긴급 응급조치라고 해요. 그래서 긴급 응급조치로서 긴급할 때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 경찰이 할 때 두 가지는 얼마 초과할 수 없다? 1개월입니다.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X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잘못됐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잠정 조치가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는 결정으로 스토킹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잠정 조치가 뭔지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잠정 조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법원의 판사가 행위자한테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가 너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고 자, 서면으로 경고합니다.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잠정 조치는 100m 이내에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기, 통신 이용 접근 금지시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유치장이라든가 구치소 유치가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네 가지가 가정폭력의 스토킹 범죄에서 잠정 조치야. 근데 보세요. 여기 서면 경고는 그냥 서면 날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몇 달 넘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없겠죠. 한 번으로 그냥 끝났으니까. 근데 이 두 개는 어떠냐면 2개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2개월 범위 내에서. 얘는 접근 금지하고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유치장 구치소 유치는요 1달 넘을 수 없습니다. 1개월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이 두 개는요 2개월인데 부득이하면 두 차례 두 번 각 2개월씩 뭐 할 수 있다.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데 얘는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연장 불가능해요.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한번 가볼게요.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유치할 수 있다. 1개월 맞아. 근데 여기까지 맞는데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결정으로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안 돼요. 이거 연장이 안 돼. 2개월 각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건 이 두 개만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래서 일단 이거는 잘못됐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또 조심할 게 우리가 가정폭력 볼게요. 가정폭력에서는 유치장 구치소 유치는 어떤 겁니까? 먼저 위에 3개를 먼저 하고 그걸 안 지키니까 유치장 구치소 유치 이렇게 갔었잖아. 가정폭력은. 근데 여기는 근데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걸 안 들으니까 이렇게 간다. 여기는 아닙니다. 가정폭력이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 뒤에 지문을 좀 볼게요.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서 아까 봤던 서면 경고, 그 다음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3가지에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검사가 이렇게 3가지 결정을 했는데 이걸 위반해 가지고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간다. 순서가 여기는 이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3개를 한 다음에 안 들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여긴 순서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으니까 가정폭력하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 알아두셔야 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그리고 이 단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맞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 휴대 이용 특수죠? 특수 스토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얘는 반의사 불벌죄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타당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인데 여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경찰이 할 수 있는 이런 응급조치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이 급할 때는 긴급 응급조치 2개 할 수 있는데 그때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거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구치소 유치장에다가 1개월 이내 유치할 수 있는 거 잠정 조치 맞는데 이거는 연장할 수가 없었다. 여기 연장이 안 됐다. 자,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잠정 조치는요. 마지막에 얘는 나머지 걸 안 지키니까 일이 간다. 순서가 그런 게 없었다. 됐죠? 잘못됐어요. 이렇게 4개가 잘못됐고 마지막 2개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중요하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말고도 오늘 이제 복습하시면서 한번 스토킹 범죄를 쭉 훑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시간들 좀 알차게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